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연립일차 방정식 들어갈 차례고요. 교재 3장 3절 Systems of Linear Equations Theoretical Aspects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많이 했었던 게 이원 연립일차 방정식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뭐 미지수가 3개, 4개 되더라도 못 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그거를 엄밀하게 뭐 어떻게 된다, 해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막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좀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여러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ax 플러스 by는 2, cx 플러스 dy는 f라는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해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c분의 a가 d분의 b랑 다르면은 해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 c분의 a랑 d분의 b랑 같고 그게 만약에 f분의 2랑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c분의 a, d분의 b가 같은데 이게 f분의 2랑 다르면 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운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공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이렇게 A, B, C, D라는 행렬 그 다음에 이 XY라는 행렬 이 두 행렬을 곱한 것을 좌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앞에 건 행으로 나누고 뒤에 걸 열로 나눠 뒤에 건 이제 나눌 게 없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AX 플러스 BY 여기 CX 플러스 DY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친구는 그냥 EF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D, X, Y가 EF다. 즉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가 EF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말이고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연립일차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 방정식,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AX는 B라는 이제 식으로 고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색깔을 EF 검정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 AX는 B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만약에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양변의 왼쪽에 A 인버스를 곱함으로써 X는 A 인버스 B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유일한 해겠죠. AX는 B일 필요 충분 조건이 얘가 되는 거니까 X는 A 인버스 B라는 유일한 해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X가 XY예요. 여기 라지 A가 얘고 스몰 b가 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 친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양변의 왼쪽에 A 인버스를 구함으로써 이 스몰 x 스몰 y가 뭐가 될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의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 인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A 인버스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이 친구를 추가시켰을 때 즉 우리가 어그멘트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A, B, C, D, EF라는 이 친구의 랭크가 기존의 랭크랑 같다 라고 하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고요. X가 솔루션이 infinitely many solution. 그리고 만약에 rank of A, B, E, C, D, F
A, B, C, D, F. 이 친구의 랭크가 기존 랭크보다 컸다고 하면 더 추가시켰으니까 커지거나 아니면 같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커졌으면 우리가 no solu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얘기를 행렬로 옮겨서 행렬 방정식으로 옮겨서 바꿔치기해서 계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이 좀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장점이 있어요. 뭔 장점일까요? 그죠? 이거는 이게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식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식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게 해가 이제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해가 존재할 조건 이런 걸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이퀘이션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어느 정도 모티베이션은 다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일반적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써볼게요. 자, 일반적인 연립일차 방정식 자, A11x1 더하기 A12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1n xn은 B1 자 이렇게 미지수가 n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n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식은 몇 개를 줄 거냐면 m개를 줄 거예요. am1 x1 더하기 am2 x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mn xn은 bn 이렇게 bm 이렇게 미지수는 n개, 식은 m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aij랑 bi들은 전부 최원소 라지 f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system of linear equations in n unknowns over f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이 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옮겨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냐면 행렬로 우리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A11, A12, 점점점 A1n A21, A22, 점점점 A2n 그리고 AM1, AM2, AMN 이렇게 이제 하고 오른쪽에는 뭘 곱하면 되냐면 x1, x2 해가지고 xn 그래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해주면 여기 좌변의 식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b1, b2, 점점점 bm 이렇게 우리가 행렬 방정식이 이렇게 바꿔치기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름을 붙일 건데 이쪽에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 행렬을 뭐라고 할 거냐면 coefficient matri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상수항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이름이 붙이는 데도 있었나?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우리 교재는 제가 딱히 안 보여가지고 정리하진 않을게요. 컨스턴트 텀이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확신이 안 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A, X는 B 형태로 써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지금 M 곱하기 N 행렬이고요. 행이 M개, 열이 N개. X는 N 곱하기 1행렬이고 B는 M 곱하기 1행렬이다 라는 것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방정식,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어 정리 좀만 더 해볼게요. The set of solutions.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도 그랬던 것처럼 그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solution set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solution set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S 있죠? 이 S 제가 이렇게 적은 이 S라는 이 system of linear equation이 consistent하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solution set이 non-empty일 때 consistent하다고 합니다. consistent하다는 건 약간 이게 뭐 일치하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일관된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여튼 해집합이 non-empty라는 건 여튼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립일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면 우리가 그 연립일차 방정식을 consistent하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다 이렇게 안 부르고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consistent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다 쉬운 예시들을 이제 들 건데, 자 x1 플러스 x2는 3, x1 빼기 x2는 1 이렇게 연립일차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얘를 우리가 행렬 방정식으로 고치면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개수 행렬 따고요. 그리고 x1, x2 계산했을 때 3, 1 나온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의 해집합 여러분 찾을 수 있겠나요? 여기서 찾아도 되고요.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여기서 찾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여기서 그냥 찾아도 되죠. 여기서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양변 더하면 2x1은 4니까 x1은 2 나오고요. 양변 빼면은 2x2는 2니까 x2는 1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해집합은 2,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솔루션 셋이 non-empty니까 이제 consistent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괜찮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x1 플러스 3x2 플러스 x3는 1 그리고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2x3는 6 얘를 우리가 행렬 방정식으로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개수 행렬 따가지고 개수 행렬을 적어야 돼요. 개수만 따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x1, x2, x3 적어주고 상수항 1, 6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솔루션 셋을 찾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연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 일단은 뭐 이제 x1을 없애야겠죠. x1을 없앨 건데 얘를 통해서 얘에서 x1을 없애도 되는데 근데 밑에 걸 이용해서 위에 걸 없애는 게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여기다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5x2 마이너스 3x3 맞죠? 마이너스 2배를 해줘서 더해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 빼기 x2 플러스 2x3는 6 이렇게 지금 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러분이 5x2 마이너스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쪽을 자유변수로 잡고 이쪽을 약간 종속변수로 잡고 싶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x2를 없애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바로 해버릴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x3를 자유변수 뭐 t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x2가 결정이 되죠.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5분의 1에 3t 빼기 11로 결정이 되죠. 그럼 x1도 결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x2하고 x3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x1은 x2 빼기 2x3 플러스 6이니까 지금 x2가 5분의 3t 빼기 5분의 11 여기서 2t 뺀 다음에 6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7t 맞나요? 네, 플러스 5분의 19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 셋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5분의 7t 플러스 5분의 19 콤마 5분의 3t 마이너스 5분의 11 콤마 t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계산 실수 안 했죠? 지금 뭔가 불안한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t는 이제 어디를 변할 수 있냐면 뭐 체의 원소 f를 왔다 갔다 한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솔루션 셋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임의의 체라고 하기에는 지금 5를 나누는 행위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실수에 대해서 했다고 그냥 칠게요.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 셋을 찾았고 솔루션 셋이 non-empty니까 이거는 이제 consistent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 솔루션 셋이 infinitely many elements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제 세 번째 예시는 x1 플러스 x2는 0 x1 플러스 x2는 1이라는
연립일자 방정식인데요. 이걸 우리가 행렬 방정식으로 바꾸면 11, 11, x1, x2는 0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루션 셋을 조사를 해보면 솔루션 셋은 없죠. 얘랑 얘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empty set이고 따라서 inconsistent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예시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행렬 방정식으로 왜 바꿨는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이걸 행렬 방정식을 사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쓰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이거 상태에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푸는 게 제일 빠르고 이제 우리 3장 4절에서 조금 똑같은 방법을 쓰긴 쓸 건데 이제 약간 표기법을 다르게 해서 쓸 거거든요. 그건 3장 4절에서 할 얘기고 사실 이 행렬 방정식만 놓고 보면 이걸 계산하는 데 쓰는 데는 별로 이제 비추천합니다. 계산하는 데는 이렇게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론 전개할 때는 되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이런 행렬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하는 게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이론 전개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편리한 거하고 이론 전개하는데 편리한 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여튼 좋습니다. 아직 이론 전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약간 안 와닿을 수 있기는 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몇 가지 용어들을 지금 계속 정리를 할 건데요. system, AX는 B 이렇게 행렬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게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렬 방정식 라지 AX는 B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X는 B인데 linear equation m개 있고요. 그리고 미지수는 n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케이스냐면 B가 0인 케이스예요. 즉 상수항들이 전부 0이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모지니어스가 이제 동차다, 동차식, 차수가 같다 이 뜻이 상수항이 없으니까 차수가 다 1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non-homogeneou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not homogeneous 해도 되고요. non-homogeneous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는 0. 그 다음에 x1 빼기 x2 빼기 x3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호모지니어스 이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상수항들이 전부 0이니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다. 여기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걸 우리가 행렬 방정식으로 고치면 1, 2, 1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x1, x2, x3는 0, 0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친구, 이 개수 행렬을 여러분이 A라고 하게 되면 rank of A는 얼마죠? 2죠. 왜냐면은 이 행을 봤을 때 한 행이 다른 행의 상수배가 되지 않죠. 따라서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이 랭크의 그 row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subspace dimension은 2가 됩니다. 따라서 rank of A가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그 LA라는 맵을 생각을 해볼게요. LA라는 맵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이론 전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LA라는 맵을 생각을 할게요. LA가 뭐죠? A를 앞에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친구였냐면 여기서는 F3에서 F2로 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A가 2x3 매트릭스니까 F3에서 F2로 가는 그런 함수, linear func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LA는 F3에서 F2로 가는 함수인데 우리가 dimension theorem에 의하면 dimension of kernel of LA가 거기다가 dimension of image of LA를 더해준 게 그 도메인의 디멘션인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얘 친구가 아까 지금 계산해보니까 얼마라고요? 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없어요. 즉 LA의 커널의 디멘션이 1이다. 커널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LA를 취했더니 0이 되는 x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친구의 지금 디멘션이 3이다 라는 건데, 이 집합은 다시 쓰면 뭐냐면 AX는 0이 되도록 하는 x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그거 아니에요? AX는 0이 되도록 하는 x들, 그게 바로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이죠. 즉 얘가 뭐냐면 솔루션 셋이에요. 아하, 그럼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솔루션 셋의 디멘션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솔루션 셋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솔루션 셋을 지금 구한 적이 없어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솔루션 셋의 디멘션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아낸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로 솔루션 셋이 실제로 셋업 솔루션이 여러분이 하나만 솔루션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 x1 대신에 1, x2 대신에 마이너스 2, x3 대신에 3 넣으면 이게 다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셋업 솔루션은 1, 마이너스 2, 3이 하나의 해인데 지금 디멘션이 1이니까 이 친구의 상수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셋업 솔루션은 1, 마이너스 2, 3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으면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은 이렇게 커널 of LA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셋은 어떤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계산을 굳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랭크만 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내용을 좀만 더 정리를 하면 set of solutions of AX는 0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방금 얘기한 거죠. 커널 of LA랑 같다. 네,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subspace of FN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dimension of kernel of LA가 n-rank of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rank of A만 계산하면 kernel of LA의 디멘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냐면 A가 지금 n by n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m이 n보다 작았으면, 즉 이게 m이 바로 이제 방정식의 개수고 n이 미지수의 개수죠.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으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number of equations가 number of unknowns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rank of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뭐보다 작거나 같죠? n보다 작거나 같잖아. 왜냐면 n by n이니까 rank of A는 n보다도 작거나 같고 n보다도 작거나 같아야죠. 근데 n이 더 크니까 rank of A는 n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러면 n-m보다 작거나 같은 걸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겠죠. 따라서 m이 n보다 컸으면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dimension of kernel of LA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가 성립하냐면 솔루션 셋이 non-trivial한 게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there is a non-trivial solution,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non-trivial한 결과예요. 이퀘이션의 개수가 unknown의 개수보다 적으면 그러면은 무조건 non-trivial 솔루션을 갖는다. non-trivial하다는 건 0이 아닌 솔루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닌가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0이 아닌 해가 존재하죠. 0이라는 해는 무조건 있죠. 지금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서 0이라는 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0이 아닌 친구도 무조건 있다. 어떻게 되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으면. 이해 가시죠? 네,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했고 하나의 예시를 더 보죠.
x1 빼기 2x2 플러스 x3는 0이라는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행렬 방정식으로 고치면 이제 1 2 1 그리고 x1, x2, x3는 0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ax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친구의 이제 솔루션 셋은 뭐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얘를 a라고 했을 때 커널 오브 LA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dimension of kernel of LA를 조사를 해볼게요. dimension of kernel of LA를 조사를 해보면 A의 랭크가 2인데 지금 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가 3개니까 3 rank of A 얘가 돼서 이게 얼마냐면 2가 됩니다. 즉 이 친구의 이제 솔루션 셋의 디멘션은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2개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자, x3는 1일 때 x2 0이라 놓고 그럼 x1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리고 x3가 1일 때 x1이 0이었으면 x2는 뭐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는 linearly independent 하죠.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얘랑 얘가 이 친구의 솔루션이 되는데 얘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얘네들이 바로 이 솔루션 셋을 generate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솔루션 셋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1 1 플러스 t 0 마이너스 2분의 1 1 s랑 t는 실수를 변한다. 실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체에 대해서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2분의 이런 게 좀 걸리적거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해줬고요. 그냥 실수해서 우리는 뭐 이상한 체에서 해석하는 거를 막 굳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실체는 이제 그냥 실수 아닌 복소수 뭐 그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non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 셋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죠.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 셋은 kernel of LA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행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non homogeneous equation의 솔루션 셋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let K be the solution set of AX는 B 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K가 궁금한 거죠. K가 궁금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KH라는 걸 알고 있는데 KH가 뭐냐면 Solution Set of AX는 0이라는 겁니다. AX는 0이라는 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앞글자를 따가지고 H라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 KH는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어떻게 생겼죠? Kernel of LA로 생겼죠. 그러니까 KH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K인데 이 K를 KH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n K는 어떻게 써지냐면 S 플러스 KH로 써지는데 for any solution S of AX는 B. 여러분 두 집합 더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A랑 B랑 더한다 라는 거는 그냥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뭘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게 스탠다드한 노테이션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적기도 하는데 우리 케이스는 그냥 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집합이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B는 얘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석하면 되고요. 여튼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더하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성립한다는 거를 굳이 좀 집합 노테이션으로 써보면 K는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냐면 S 플러스 X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X는 KH에서 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K를 그냥 KH에다가 그냥 S 더한 것들 KH의 원소들에다가 S 더한 것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 any solution S of AX는 B에 대해서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AX는 B에 해가 없으면 이 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없으면은 K가 없는 거지 공집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명은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K 안에 이제 X0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원소 X0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AX0는 B가 성립을 해야겠죠. AX는 B의 해가
x0란 얘기니까, 그죠? x0가 ax는 b의 해란 얘기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x0는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b라고 하는 친구가 s도 지금 ax는 b의 해기 때문에 a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냐면 ax0 빼기 s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0 빼기 s가 뭐란 얘기죠? kh 안에 있다는 얘기죠. ax는 0의 해가 된 거니까. 그래서 kh 안에 x0 빼기 s가 있어요. 따라서 x0는 s 플러스 kh 안에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모든 x0는 s에다가 x0 빼기 s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이 s 플러스 x0라고 하는 거를 s 플러스 kh에서 가져와 볼게요. 이제 거꾸로 얘를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이죠? k가 s 플러스 kh의 부분집합이다. 지금 이걸 보인 거예요. 이제 반대쪽 인클루션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s 플러스 kh 안에 원소를 잡아야겠죠. 여기서 x0는 kh의 원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ax는 b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일단 아는 건 뭐냐면 x0가 kh 안에 있기 때문에 ax는 b다, ax0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x0가 kh 안에 있으니까. 얘랑 별개예요. 지금 이건 끝났어요. 자, ax0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a에다가 s 플러스 x0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얘가 as 플러스 ax0니까 얘가 0이고 얘가 b죠. 따라서 b가 됩니다. 그럼 a에다가 s 플러스 x0를 넣었더니 b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s 플러스 x0가 ax는 b의 해란 얘기니까 k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쪽 인클루전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 했었어요.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5단원의 exercise 2.3의 두 번째 문제 있죠. 그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t inverse y는 x 플러스 커널 오브 t다. t가 linear transform이고 t가 이제 linear transform 그리고 tx는 y가 성립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 이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t가 LA인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커널 오브 LA를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KH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커널 오브 LA가 KH랑 똑같았죠. 그리고 T 인버스 Y라는 게 뭐예요? LAX는 Y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AX는 Y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인 거니까 얘는 뭐냐면 AX는 Y의 해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가 Y로 바뀐 건데 여러분이 Y 자리에 B를 넣어주시면 AX는 B의 해집합이 좌변, 우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했던 내용이에요. 5단원의 유제 2-3 2번이랑 사실은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증명을 한 걸 보시면 사실상 지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Theorem 3.9를 갖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정식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homogeneous system corresponding to AX는 B. AX는 B에 대응하는 homogeneous system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미분 방정식 공부를 하실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로 다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x1 플러스 2x2 플러스 x3는 7 그리고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는 마이너스 4라는 이 친구를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사실 이거에 연관된 이거랑 대응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이미 계산을 했어요. 이 친구의 해가 뭐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냐면 span of 1, 2, 3 이게 바로 솔루션 셋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의 솔루션 셋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에다가
어떤 특수한 해, 그죠? 우리 여기서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아무런 해나 더해준 형태로 써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뭐 있나요? 아무거나 여러분 가져오시면 되는데 뭐 편하게 가져오려면 x3는 그냥 1로 잡고요. x3는 0으로 잡아버릴까요? x3는 0으로 잡고 그리고 x1 플러스 2x2는 7이어야 되고 x1 빼기 x2는 마이너스 4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 빼버리면 3x2가 11이니까 x2는 3분의 11 나오고요. 그리고 x1은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35에서 3분의 21을 빼면 3분의 13인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실상이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21에서 2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특수한 해를 하나 찾은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11 나누기 3, 0. 이 친구가 이제 하나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준 집합, 이 집합이 바로 솔루션 셋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죠. 이거 벡터 스페이스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000이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고요. 네,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이름을 좀 붙이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의 특수한 해잖아요. 그래서 이걸 특수해라고 불러요. 특수해. 그래서 한국말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거꾸로. 네, 특수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이제 전체적인 해, 이걸 우리가 일반해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general solution 이렇게 일반해는 부르고요. 특수해는 스페셜이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뭐 particular solution 이렇게 불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게 맞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물음표입니다. 여튼 특수해, 일반해 이렇게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x1 빼기 2x2 플러스 x3는 4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x1 빼기 2x2 플러스 x3는 0의 해를 찾았습니다. 이 해가 뭐였냐면 span of 아까 뭘로 찾았었냐면 제가 그때 1-2, 3으로 안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재를 제가 따라한 건데 1-2, 3으로 찾았네요. 네, 찾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2분의 1, 1로 찾았죠.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2분의 1, 1 이렇게 우리가 찾았죠. 이 두 친구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subspace의 subspace가 바로 솔루션 셋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친구의 솔루션 셋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homogeneous 시스템의 해에다가 particular solution을 더해준 형태가 되는 거죠. particular solution 어떻게 찾죠? 그렇죠. 아무거나 그냥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x3 0, x2 0, x1 4 이렇게 넣어주면 해 하나 찾았죠. 4, 0, 0.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일반에다 general solution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x1, x2, x3가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general solutio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소 기호로 쓰기 싫으면 어떻게 쓰실 수도 있냐면 x1, x2, x3는 4, 0, 0 플러스 s의 마이너스 1, 0, 1 t의 0, 마이너스 2분의 1, 1 그리고 s랑 t는 실수해서 변한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B라고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그 AX는 B의 해집합을 지금 B가 0인 케이스, B가 0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서 해석을 했죠. B가 0인 케이스를 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했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를 non-homogeneous 시스템이라고 불렀었는데 B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솔루션 셋을 kernel of LA라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의 디멘션도 계산할 수 있더라.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non-homogeneous 시스템 같은 경우는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에 particular 솔루션을 더한 게 바로 general 솔루션이더라. 거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연립일차 방정식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지금 해집합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제 해가 앞에서 계속 예고를 했던 게 뭐였냐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기 위한 뭐 필요 충분 조건 그게 이제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TFA라고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equivalent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 주어져 있는 이제 두 가지 명제를 제가 쓸 건데 그 명제가 동치란 얘기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명제가 뭐냐면 A가 이제 invertible이라는 명제랑 AX는 B has exactly one solution. 아, 미안해요. 여기 n by n입니다. 네, 얘가 이제 동치가 됩니다. 즉 A가 정사각행렬일 때, 다시 말하면 이게 정사각행렬이란 말은 미지수의 개수가 지금 식의 개수랑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exactly one solution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이 A가 invertible 한 것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A가 invertible 한 조건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절, 3장 2절에서 공부했었던 A가 invertible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죠? 그죠? rank가 full rank다. rank of A가 n이다. 그것도 있었고요. A가 elementary matrix들의 곱으로 표현된다. 그것도 있었죠. 그것도 기억하고 지금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A가 invertible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invertible 할 필요충분 조건은 AX는 B가 exactly one solution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자, 1번이 성립할 때 2번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A가 invertible 하면 그럼 AX는 B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예요? A inverse AX가 A inverse B다.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이죠. 두 식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A inverse A가 I니까 항등행렬이니까 곱하나 만화가 돼서 X는 A inverse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X는 B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X는 A inverse B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xactly one solu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에서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X는 B가 exactly one solution을 가지면 A가 invertible 한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AX는 B라고 하는 친구의 해집합이 솔루션 셋이 아까 뭐라 그랬죠? 솔루션 set of AX는 B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 솔루션 set of AX는 0에다가 particular solution을 더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게 이 솔루션 셋이 원소의 개수가 1개래요. 이 원소의 개수가 1개래. 근데 이 집합도 그럼 원소의 개수가 1개여야겠죠? 이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1개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가 1개예요. has exactly one element. 맞나요? 근데 이미 AX는 0은 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X는 0이라는 해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solution set of AX는 0. 이게 바로 0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가 1개밖에 없으니까 AX는 0의 솔루션 셋이 원소의 개수 1개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0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냐면 커널 오브 LA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LA는 지금 FN에서 FN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따라서 커널 오브 LA가 0이라는 뜻은 LA가 인젝티브하다는 얘기니까 지금 정의역 공역의 디멘션이 같으므로 LA가 아이소모피즘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A가 인버티블 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n by n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n by n으로 달라지면 논의가 성립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가 invertible 하면 근데 사실 이제 1번에서 2번 가는 건 쉬운데 거꾸로 2번에서 1번 가는 게 약간 좀 뭐랄까요? 자명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성립을 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A, B는 I면 B, A는 I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얘를 이용해서 A, B는 I이면 B, A는 I다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지금 A가 invertible 한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성립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A의 사이즈는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B가 invertible 그러니까 A도 이렇게 n by n이고 B도 n by n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 이 theorem에 의하면 뭘 알고 있냐면 B가 invertible 하기 위한 필요증분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Bx는 뭐 여기 여러분 상상은 아무거나 잡아 상관없으니까 0이라 그냥 잡을게요. has exactly one solution. 이거랑 이제 동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가 궁금한 건데, 근데 이 친구랑 동치인 명제가 뭐냐면 ABX는 만약에 얘가 성립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성립하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BX는 0이 exactly one solution을 갖는가 라는 게 이제 궁금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0이라는 거는 이미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죠?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0이라는 건 이미 있으니까 suppose that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안 한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0은 이미 있으니까 0이 아닌 어떤 x가 있어서 there exists 0이 아닌 x 제로가 있어서 such that bx 제로는 0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양변에 왼쪽에 a를 곱해서 a, b, x 제로가 a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x 제로가 0이 되죠. 그럼 모순이겠죠? 그럼 모순이에요. 뭐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냐면 이 친구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bx는 0이 0밖에 해를 안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인버티블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명제를 이용해서 ab는 i면 b는 i가 되죠. 왜냐면 b가 인버티블 해져 버렸으니까. b가 인버티블 하다는 얘기는 양변의 b의 인버스를 곱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a가 b의 인버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b는 i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는 i면 b는 i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스테이트먼트 같은데 사실 임플라이 하는 게 이런 것도 임플라이 할 수 있고 되게 신기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2x2 플러스 4x3는 2 2x1 플러스 4x2 플러스 2x3는 3 그리고 3x1 플러스 3x2 플러스 x3는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일 빠른 방식은 뭐냐면 그냥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냥 미지수 소거하면서 x1, x2, x3를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 찍는 방법도 있긴 한데 찍는 거는 여러분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좀 애매하고 이제 찍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는 게 제일 빠른데 근데 이제 x1, x2, x3 이걸 행렬 방정식으로 옮겨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개수의 행렬이 0, 2, 4, 2, 4, 2, 3, 3,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2, 3, 1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1, x2, x3를 구하기 위해서 이 조금 뭐랄까요 약간 수학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a라고 하면 이 친구를 a라고 하면 양변에 a 인버스를 곱함으로써 이 x를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a 인버스를 찾으면 되겠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a 인버스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a 인버스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했다 칠게요. 우리 교재에도 적혀 있는데 a 인버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5 4분의 3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같기도 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A 인버스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 인버스가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x1, x2, x3는 A 인버스의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인버스의 다가 이제 B가 뭐죠? 2, 3, 1이죠. 2, 3, 1을 곱한 거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A의 인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는 유니크하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그냥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7,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의 해, 우리가 원하는 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인버스 구하는 게 상당히 이게 귀찮습니다. 곱하는 것도 귀찮지만 이거 구하는 게 상당히 더 귀찮아서 여러분은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은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고요. 이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한 번쯤 그냥 뭐랄까요 경험 삼아 해볼 만한데 얼마나 복잡한가를 깨달아 보기 위한 경험 삼아 할 만한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는 비추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AX는 B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하나 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죠. 해가 이제 하나 있기 위한 건 했으니까 이제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그렇게 케이스로 나뉘어지겠죠. 여러분 해가 두 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있나 교재? 없는 것 같은데요. AX는 B의 솔루션 셋은 지금 채는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채는 실수 혹은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AX는 B의 솔루션 셋은 솔루션 set of AX는 0에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얘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원소의 개수 영향을 안 미치니까 솔루션 셋의 AX는 0의 솔루션 셋이 원소의 개수랑 얘의 솔루션 셋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커널 오브 LA라 그랬잖아요. 그죠? 커널 오브 LA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imension of 커널 오브 LA가 0이면은 해가 원 솔루션, 해가 유일하겠지만 dimension of 커널 오브 LA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의 벡터를 잡아서 그거에 이제 상수배를 해주는데 상수가 무수히 많죠. 지금 F가 무한한 원소의 개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infinitely many solution을 갖게 됩니다. 해가 없는 경우는 없나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죠. 파티큘러 솔루션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X는 B의 솔루션 셋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no 솔루션이든지 one 솔루션이든지 infinitely many 솔루션이든지 채가 실수 또는 복소수일 때 이해 가시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한 얘기는 이 원 솔루션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구한 거고요. A가 invertible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no 솔루션하고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구분하고 싶어요. 사실은 뭘 구분하면 되죠? no 솔루션하고 솔루션 갖는 경우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솔루션을 갖는지 안 갖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진다면 이제 원 솔루션인지 infinitely many 솔루션인지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Theorem 3.11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The system AX는 B가 consistent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는 A가 square matrix라는 가정이 딱히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 AX는 B가 consistent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rank of A가 rank of AB augmented matrix예요. 이거 augmented matrix. A랑 B를 그냥 이어 붙인 거죠. A의 사이즈, A의 행의 개수도 m개, B의 행의 개수도 m개니까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두 개를 이어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여튼 이어 붙인 거 이게 점선이 없어도 돼요. 점선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구분하기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냥 점선을 적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rank of A가 rank of A, B랑 같으면은 B를 추가시키든 추가시키지 않든 랭크가 똑같으면 AX는 B가 consistent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AX는 B 이게 실제로 성립한다고 하면 여러분 A가 지금 n by n이고 X는 n by 1이고 B는 n by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A를 여러분이 이렇게 V1 vn 지금 이게 다 컬럼 벡터입니다. 이렇게 A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컬럼 벡터 형태로 써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X를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냐면 X1 V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Vn 이렇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V1 Vn은 벡터고요. 컬럼 벡터고 즉 n by 1짜리 매트릭스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x1부터 xn까지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AX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A를 이런 식으로 X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하는 거냐면 1, 2, 3, 4, 5, 6 X1, X2, X3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V1, 이걸 V2, 이걸 V3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X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Vn으로 써진다. 이거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익스펜드가 되고 그래서 얘가 바로 지금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는 B의 해가 만약에 얘였으면 이게 실제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B가 V1부터 Vn까지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subspace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rank of A랑 rank of AB랑 똑같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랭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컬럼 벡터들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서스페이스의 디멘션을 보는 건데 B가 이미 V1부터 Vn까지에 의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지니까 B를 추가하든 말든 랭크의 변화는 없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rank of A가 rank of A, B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영명제도 성립을 하겠죠. 만약에 B를 추가시켰더니 랭크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컬럼 벡터들이 B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 거고, 거꾸로 얘가 성립을 하면 또 얘가 성립을 하겠죠. V가 V1부터 Vn까지의 스팬 안에 들어가 있으면 V를 여러분이 x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Vn이라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을 수가 있고,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하니까 증명 끝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좀 대충 쓰긴 했는데 이제 자세히 쓰는 거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완벽한 증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대충 적은 것 뿐입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AX는 B가 컨시스턴트한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augment A랑 B를 이렇게 이어붙여 만든 이 랭크가 원래 거랑 똑같은지 그거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거 예시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x1 플러스 x2는 0이란 친구가 있고 x1 플러스 x2는 1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거 inconsistent 하겠죠? 해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 크라이테리언을 좀 활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행렬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상수 붙여 만든 1111에다가 상수항 붙여 만든 012라는 행렬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A의 랭크는 얼마죠? 1이죠? 왜냐면 11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1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개. 마찬가지 여기 없고요. 11하고 01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그죠? 랭크는 2가 되죠. 그러니까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inconsistent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이제 더 볼게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건데 3,3,2라고 하는 게 is in the image of t r3에서 r3로 가는데 얘가 이제 a1, a2, a3 얘를 어디로 보내는 함수냐면 아래다 적을게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1 빼기 a2 플러스 a3, a1 플러스 a3로 보내는 함수 안에 이제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가, 치역 안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게 궁금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3, x1 빼기 x2 플러스 x3는 3, x1 플러스 x3는 2의 해가 존재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그죠? 개수행렬 111, 1-1, 011의 랭크랑 그리고 뭘 비교하면 된다고요? 111, 1-1, 011 여기다가 3, 3이 붙인 거의 랭크를 비교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근데 이 친구의 랭크가 얼마냐면 얘 아닙니다. 1, 0일이에요. x1 플러스 x3니까 네, 그죠? 1, 0일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랭크가 얼마냐면 얘를 A라 했을 때 이 친구의 랭크가 얼마냐면 이게 2예요. 왜냐면은 얘랑 더하면 이거의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있으나 마나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얘랑 얘랑 더하면 2,0이니까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친구고, 따라서 얘랑 얘만 남았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linearly independent 하죠. 네, 그러니까 랭크는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3, 3, 2를 추가하게 되면 랭크가 이제 3이 됩니다. 랭크 of A, B가 3이 돼요. 그죠? 이번엔 컬럼 벡터로 볼까요? 컬럼 벡터로 보면 111이 지금 이렇게 중복이 돼 있으니까 얘는 없애고요. 그죠? 나머지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네들 다 linearly independent 하거든요. 이거 믿겨지시나요? 믿겨지시면 좋겠는데 1,1,1하고 1,-1,0하고 3,3,2는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3,3,2가 얘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subspace 안에 없어요. 왜냐면은 근데 좀 귀찮죠. 그거 파악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얘를 우리가 매트릭스 로 오퍼레이션 또는 매트릭스 컬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얘를 좀 고쳐봅시다. 고쳐볼게요. 좀 귀찮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1을 없애버릴게요. 1하고 1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1, 1, 3 가만히 냅두고 1, 2, 3에 마이너스 1배를 줘서 여기다 더해주는 거니까 0, 마이너스 2, 0. 1, 2, 3에다 마이너스 1배를 줘서 여기다 더해주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랭크가 2잖아요. 얘랑 상수의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가 랭크가 2니까 전체적으로 랭크가 3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랭크가 3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A의 랭크가 2인데 추가시켰더니 랭크가 3이다. 지금 다르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는 inconsistent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inconsistent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참이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게 거짓이란 얘기죠.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consistency에 대해서 criterion까지 살펴봐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이제 이어서 풀 거고요.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 방정식 활용이 되게 많겠죠. 방정식 활용이 많죠. 이제 세상이 다 방정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립일차 방정식 활용 중에서 우리 교재에 있는 활용인 약간 경제학적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